이제 2부 바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아까 이건 적은 거예요. 이 사고적인 뇌는 여러분들이 이성을 주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회적인 뇌는 여러분의 혼집인 감성을 주관합니다. 이성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차가운. 그런데 감성은 따뜻한 성질이 있습니다. 따뜻함. 요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뇌성인간이라 그래요. 즉 뇌에 본질적인 본성이 있다고. 우리 뇌에. 그래서 뇌가 본성에 닿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직관의 영역이 신의 입자와 물질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즉 몸이 있을 때, 쉽게 표현할게요. 기와 신은, 그리고 영은 몸이었기 때문에 못 닦습니다. 진화를 못해요. 진화를 할 경우가 딱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분들의 뜻이 합쳐질 때, 몸 없을 때 같이 진화를 해요.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서 주인공하고 합의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닦으면 후손이 많을 때 구대조까지 60만 명을 진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막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다 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이 귀와 신, 귀신은 영은 영혼은 못 닦아요. 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 우주적인 불문율에 가까운 거예요. 이걸 깰 수가 없다니. 이건 딱 고정화된 틀이에요. 그래서 법처럼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질인 이 몸부터 개혁을 시켜주고 혁신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몸의 속도는 과학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이 세포학적 측면에서 병리학적으로 못 따라간다고. 이 건강한 질병이 있으면 현대의학은 낫게끔 하고 완치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최고 접점에 최고 윗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수술요법이 답니다. 물론 완치를 전제로 하겠죠. 살릴 수 있는 선행되는 목적이니까. 그게 선행돼야만 의료의 그 행위 자체가 정의롭고 정당한 거니까. 그런데 수술요법이 전부 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서 몸 갖고 할 수 있는 건 신의 입자와 신의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원에서는. 그래서 그걸 제시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고적인 좌뇌만 분석학적인 거, 논리적인 좌뇌만 자꾸 개발하고 진보하는데 애쓰고 힘쓰면 지성의 영역은 무한대로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혜의 영역은 끝없이 또 낮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고의 이성적인 뇌도 이 차가움을 저는 경제의 원리로 본 거예요. 이렇게 경제주의로. 자유무역주의니 신경제주의니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자본이 주가 되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혼집을 한번 부활시켜 보자는 거예요. 가슴을. 그래서 사랑이 머무는 골짜기, 그리고 행복이 가득히 머무는 골짜기가 가슴 영역인 감성이니까 혼집. 이것을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따뜻함이 한번 부활시켜 보자는 거예요. 홍익 자본주의의 논리와 원리로. 그래서 사회적인 뇌를, 이건 자뇌 우뇌가 통합되는 뇌입니다. 구축하기 이전에 100일간의 교육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의식주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게 100일 동안 닦으면 여러분 룩수가 진화를 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이 진화한 룩수의 결과가 살림살이의 틀,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신 있게 말했던 거, 그 홍익 차량을 근간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접근할 필요성을 느낀 결과 저희 주식회사 노천은 인류 전체 평화를 위해 사회적인 뇌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 컨설팅 그룹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죠. 이건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두에 이거 껐을 때 여러분 도반 중에는 실제로 빛을 확보한 신인의 무리는 아니고 신인이 득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반 중에. 이게 여러분 선배도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 확률도 매우 높아요. 이렇게 지금 다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대한 대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선 건강문화기업이 바로 주식회사 노천의 홍익 보살들의 무리들이라고. 이분들은 뇌를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사고적인 뇌는 차가운 겁니다. 이성에다가 있기 때문에. 이성은 논리의 본질적인 주예요. 그래서 그 이성의 본성 자체는 차가울 수밖에 없다니. 사고의 힘이 작동을 하니까. 기능상. 그런데 우뇌는 평화에 닿아 있다니까. 본질적인 본성의 뿌리가. 그래서 직관의 영역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인류라는 말은 좀 전에 말했듯이 모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신인류라는 말은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맞는 사람이 신인류라는 말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 합일한 사람을 신인류라고 하는 건지 여간 헷갈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배들 다음 문화생을 위해서라도 신인류라는 정의는 한번 다듬고 갈 필요가 있는데 신인류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뇌를 혁신한 사람을 말한다. 즉 자신의 뇌를 통합한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맡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최고의 지도자들.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그럼 뭐가 최고의 가치냐? 그것은 사회적인 뇌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 사회적인 뇌를 구축한다는 말은 좌뇌우뇌의 통합은 곧 이 통합은 제가 사회적인 뇌의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통합은 곧 대각입니다. 즉 큰 깨달음인데 큰 깨달음은 무예사상이에요. 원효사상, 원효대선사께서 말씀하신 것 걸림이 없고 그리고 화쟁사상이에요. 다툼이 없고 오로지 하나된 하나의 어울림으로 어우러지는 한 덩어리라고. 이거를 우리는 한을이라고 하거든. 그 한을을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님이 되는 거. 님은 정말로 존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같다. 이게 전체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개체는 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데 자기밖에 모르는 개체는 이런 거예요. 전체성은 나와 너가 같음인데 온전하게 상대와 같아지는 게 전체고 그런데 전체 반대 개체성은 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네가 먹고 살아라. 나는 싫든 좋든 차갑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내가 혼자 먹고 살게. 이런 주의예요. 이거는 결국 파괴에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개체는. 그럼 사회적인 뇌를 구축하는 일은 무슨 말이냐? 사회적인 뇌 통합은 고대로부터 입력된 이걸 DNA 유전자의 힘이라 그래요. 복제의 힘. 고대로부터 입력된 우리 삶의 자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끊임없이 진화 중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진화는 과학과 정신의 산물에 의한 시대적 결과이므로 뇌 통합의 완성은 이 땅의 많은 개혁가들의 숙명적인 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오늘날의 우리 인류사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인간의 오만과 무지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이다. 즉 과학은 미래를 향해 끝없이 발전하는 반면에 우리들의 정신은 비약적인 과학의 발달 속도에 비해 너무나 더디고 느리기만 할 뿐이다. 그 결과 과학과 정신의 갭 차이로 인한 지구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에 놓여 있다. 이 갭은 어쩌면 과학의 진보 앞에 깨끗하게 무릎을 꿇은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사실 비참하기 짝이 없고 무의식적인 질병의 진화는 인간의 마음 영역을 무한 속도로 오염시켜 나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은 거의 파괴 수준에 머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래서는 우리의 인류 미래는 사실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인류의 등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사명이고 즉 정신이 통합된 새로운 뇌의식의 주인공들이 지구 고통의 속도만큼 많이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노천 교육원의 책임 있는 사명인 것이며 인류 평화에 기하는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 대안적 통합 수련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브레인 아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브레인 아트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펄스 이 진동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해서 요거는 이렇게 내진동이 있고 외진동이 있어요.
그런데 뇌가 증폭돼서 뇌는 진동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합니다. 하는데 인위적인 뇌 진동은 없어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없고, 요 뇌진동과 외진동 하나를 통해서 이 신의 문을 열 때 뇌가 진짜로 대폭발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 뇌가 몇십 초간 강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척추가 휘어져 있듯이 자뇌운해의 질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고의 직관의 영역과 출의 영역 하는 기능도 다르고, 그거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통합적으로 신의 물질이 바로 잡아버립니다. 뼈대를 맞추듯이. 이걸 환골탈 때 극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뼈와 피를 바꾸고 난 뒤에 마지막 자리는 뇌를 컨트롤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코에서 솔량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랬을 때 이 컨트롤 하기 이전에, 통합되기 전에 뇌진동이나 외진동이, 잦은 외진동이 있어요. 근데 이때 진동 끝에 일어나는 체험이 뭐냐면, 이 붕 뜨는 거 이런 건 기본 텍스트고 제가 지도자 버전으로 좀 남겨두는 게 있어요. 체험자를 위해서. 그게 뭐냐면 붕 뜨고 퍽 꺼지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런 개념 말고 내가 진화하면 대폭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진동의 체계를 동반합니다. 그럴 때 진동의 체계를 동반할 때 여러분들이 신의 문을 여는 체험적인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코드적 합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혈을 바꿉니다. 이건 피혈자예요. 피가 바뀌면 구멍혈자, 즉 기문도 바뀝니다. 기운의 문도. 그래서 피가 바뀌고 좀 이따 뼈가 바뀌어요. 이걸 바꿀 때 반드시 내진동, 외진동을 동반합니다. 체험적 입장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넘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빛의 체계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때 빛의 체계가 찾아올 때 인당의 접시처럼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빛이. 그럴 때 빛이 이마 쪽으로 들어오느냐 가슴 쪽으로 들어오느냐, 이 두 가지 버전밖에 없다고. 뇌가 증폭되면 여러분들은 천신합일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가슴이 하면 이거를 신인합일이라 그래요. 요렇게. 왜요? 여기는 영능력이 따라오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영능력 자니까. 자자 뺄게요. 이게 따라온다고. 그래서 빛으로 모든 것을 경영해야 되는데 그 빛사람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몸그릇을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그때 뇌는 마지막에 흔들린다고. 여러분 뼈와 살을 그리고 혈을 다 바꾸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뇌를 통합해서 컨트롤을 해줘요. 이게 기능이 신의 입자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판밖에 도인 신인이 되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진동인데, 그럼 왜 하필 신통 학문의 입장에서 첫 단추가 눈동자의 혈 풀어짐이냐? 그것 또한 다 이유가 있어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눈동자의 혈이 안 풀어지면 눈의 거품처럼 뿌연 안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노래 한 곡 해볼게요. 이거 자주 인용하는 건데, 사공에 밴 노래, 그 다음은 뭐라고 불러요? 가물거리. 가물치 아닙니다. 가물가물거려서 배가 오는지 항구에 안개가 뿌옇게 끼어있어요. 배가 간 건지 온 건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뿌예가. 그러니까 내 앞날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통에 뿌리 받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자체가. 그런데 밖이 훤히 보이면, 훤하게 미래가 보이면 아주 미래 자체가 글로벌하게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훤히 길이 보이니까. 저는 버스 운전수예요. 타세요 하고 1기, 2기 방장들, 일반 수련생이 다 탔어요. 버스에.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 보니 거기에 내리지 마세요. 그게 늪입니다. 거기에 내리지 마세요. 자갈밭이에요. 근데 인간의 무지와 오만의 편견에 이런 정말 좋지 못한 이런 습들의 습관적인 결과가, 선생님 내릴래요. 안 돼요, 안 돼. 거기는 못 내려요. 내려보니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려보니 너무 힘들 때다. 내리지 마세요. 한데 빨리 내려주세요.
그래가 또 내리지 말기를 권해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아, 빨리 문 열어요. 굳이 또 내려서 그러면 어때요? 저는 내립니다. 그리고 또 버스 갑니다. 내리면 올라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버스의 본능적인 본성이라니까. 버스는 본능이 뭐예요? 버스의 본능이 사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주고 태우는 게 버스의 본성이라. 본능이. 물이 본성이 흐르는 거고 사람의 본성이 깨닫는 거라니. 그럼 버스의 본성은 태우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지 마세요. 무 내려요. 내리니까 다리도 아프고 자갈 받치고 늪이고 비도 오거든. 내가 미쳤지. 이거 내리지 말할 때 말 들을 걸 이러면 또 하세월이에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버스 타야 되거든. 또 올라탑니다. 버스 타니 낡아 빠진 버스예요. 그렇지만 또 탄 거니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낡았으니까. 또 내려요. 새로운 새 버스. 이제 막 따끈따끈한 거 있잖아요. 어제 한 이틀 전에 뽑은 거. 그게 오는데 눈이 희미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는 또 지나갑니다. 이게 거품처럼 뿌연 안개 같은 것이 꽉 채워져 있다고. 고통에 뿌리박고 엉켜 있는 사람은 인당 자체가 뿌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재색이에요. 재색. 뿌얘가 재색. 완전히 회색 진하게 엉켜 있다고. 그래서 스크린이 확보가 안 되는 이유이고, 일단 거품처럼 기포가 일기 시작하면 피의 상태와 기의 순환 상태가 매우 불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몸도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파동적인 역학에 의해 하는 일 자체가 사주팔자라고 해볼게요. 사주팔자는 없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파동이 엉킨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지구인들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지구인들은 일정하게 신의 입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결과물에 거의 다가 올인을 하고 영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파동이 있다라고, 사주팔자가 있다라는 파동이 만들어 놓은 역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을 유린하고 희롱한다니까. 엉킨 파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긍정의 힘이, 긍정의 심리적인 그 마인드가 이거를 밀어내는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엉킨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업도 없어요. 업은 가진 마음이라니. 습은 가진 마음이 축적된 습이 익힐 습작이에요. 익히고 또 익히면 습관화된 버릇이 나와요. 그것이 세포에 찌들려 버렸다. 그래서 몸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파동적인 역학의 일체가 온통 엉킴으로 조잡해질 수밖에 없는 원리에 노출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삶은 재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뭐 재밌겠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아프고 돈의 엉킴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돈 좋잖아요. 돈.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세상에 제일 속도가 빠른 파워면에서의 에너지, 돈 기운이 가장 빨라요. 사람 살리는데 돈 기운만큼 빠른 게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땅덩어리에는 돈 3,000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민족도 있고, 내 식구가 돈 3,000원 햄버거 하나를 쓰레기통에 쑤셔 넣는 민족도 있어요. 먹다가 맛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조화와 불균형이 어디서 오냐고. 우리 자네 운해에 이 틀어짐 때문에 있어요. 이게 통합이 안 되고 틀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자네 논리가 이게 뭐예요? 고통이라니까. 지구의 고통. 이거는 평화예요. 이것이 다가가기에는 여기 갭이 너무 커요. 이 틀어짐이. 그 공간의 역학적인 구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자리가 사주팔자에 조잡하게 엉켜서 놓여 있는 거예요. 사주 그런 거 없어. 있으면 찢어버리라니까. 있다라는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인식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엉킴 자체를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에. 그래서 업의 당김과 업의 굴레를 풀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웅 심리도 아니고 우리 등을 내어주자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라고. 우리가 머리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가장 홍익보살은 낮은 데 임해야 되거든. 발 아래 사람들. 그래서 저 펄스 얘기는 이쯤 하기로 하고,
다음은 징촉 약간 설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예습복습해도 좋아요. 요것도 징촉도 조금 쉬었다 다시 할게요. 유튜브 때문에.